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9일 목요일 밤 9시 2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미국장이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시장이 강하긴 강한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양봉을 보니까 하방 보시는 분들께 좀 굉장히 싸한 그림이긴 합니다. 오늘 하락 마감해 주는 게 좋은 그림이었는데 보시다시피 3거래일 동안 어떤 중요한 저항, 요 날의 고가죠. 341.15를 3거래일 동안 못 넘고 나서 밀렸고, 오늘은 밀려야 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밀렸다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렇단 얘기는 일단 내일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341.15를 돌파 안착하면은 다시 한번 더 선물은 고점이 많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도 괜찮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 콜옵션이 이미 달려올 만치 달려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선물이 올라서 뭐 고점을 높이더라도 콜옵션 쪽에서 아마 고점이 높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옵션과 선물 간의 다이버전스가 아마 내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만약에 상승한다고 하면 다이버전스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또 그리고 뭐 오른다고 하면은 내일도 아마 뭐 또 폭등, 뭐 글쎄요, 여기 있는 11월 16일 같은 폭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좀 굉장히 많이 오를 텐데, 지금 이미 한 14거래일 정도 만에 한 40포인트가 선물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가 더 오른다고 해도 하방 보시는 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굳이 뭐 기분 나빠하실 만한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몰라요. 일단은 미국장이 방금 제가 오늘 밤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승 사이클이 지금 일단 끝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국장 분위기가 안 좋다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일 상승할 것처럼 만들어 놨지만 내일 못 넘어갈 수도 있다. 내일 이거 못 넘어가고 여기서 또 적당히 음봉으로 또 다시 한번 저항을 만들어 준다면은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동안 어디를 넘지 못했습니다라는 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 그림만 놓고 보면 내일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인데,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장이 안 좋거나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만약에 얘가 이 상승해야 될 자리에서 밀린다면 오히려 그것만큼 또 하방에 좋은 그림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내일은 일단은 이것만 놓고 보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풋옵션 쪽을 보셔도 그래요. 풋옵션 쪽을 보셔도 보시다시피 오늘 좀 상승 마감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데 오늘 갭 상승 해가지고 좀 안 좋았어요. 그죠? 시작부터 좀 첫 단추가 잘못 껴졌고 갭 상승해서 결국 위에서 풋옵션을 죽여버린 꼴이 됐는데, 원래 가만히 놔두면은 얘는 이제 죽는 게 자연스러운 그림이긴 합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장이 어떤 상승 사이클이 끝났으니까 해외 시장이 안 좋으면은 그래도 풋옵션은 또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원래는 풋옵션도 내일이 죽는 날일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장이나 해외장에서 안 좋은 소식 나온다면은, 여기서 살아난다면은 결과적으로 3거래일 동안 저점을 지키고 4거래일째 살아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그다지 하락 쪽이 나쁠 것도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 옵션 포지션 쪽 안 그래도 한번 좀 본다 그랬는데 자꾸 깜빡하고 며칠째 안 봤더라고요. 참고만 하세요. 옵션 포지션 쪽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외국인 포지션 정도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340 등가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외국인은 큰 포지션이 대충 이렇습니다. 일단은 상승 쪽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모습이 나오긴 해요. 342쪽에 콜옵션 매도를 좀 많이 쳐놨고, 그리고 352에다가 매도를 상당히 많이 쳐놨습니다. 그리고 풋옵션 쪽으로 보시면은 그 327이나 325에다가 매도를 굉장히 많이 쳐놨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말은 이것만 놓고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은 325에서 한 350 사이에 위아래로
위아래로 한 15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을 일단 세팅을 해놓고 12월물을 바라보고 있다 정도가 일단 이 옵션 포지션을 보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겠고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도 지난 11월물을 생각해 보시면 꼭 그들이 박스권을 원한다고 해서 박스권으로 갔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난 월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어쨌든 좀 손해를 많이 봤죠. 그들이 325 위로 올라가는 거를 바라지 않았었는데, 지난 월물, 11월물 같은 경우는 폭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외국인이 옵션 쪽에서 오래간만에 좀 손해를 보긴 봤어요. 아무튼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부 여기 기관들이 외가 풋옵션들을 좀 쭉 매수하고 있는데, 솔직히 아직까지 이런 거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월물의 특징은 기관이 일단 풋옵션 쪽으로 조금 좀 붙고 있다. 320 언더의 풋옵션들을 조금 매수를 하고 있다. 이 정도가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 325 풋에다 매도를 많이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325 밑으로는 많이 보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럼 이 밑에 깔려있는 이 풋옵션들은 뭐냐? 이 풋옵션들은 뭐냐면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325를 붕괴시켜 버리면 여기 풋옵션 매도 때려놓은 게 굉장히 큰 손실로 잡혀버리기 때문에 325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이 풋옵션 매도 쳐놓은 거에 대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 일단 보험 차원으로 이렇게 아래쪽 외가 풋옵션에다가 매수를 깔아놓은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일단은 아직까지는 논리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게. 자, 그래서 옵션 포지션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 드릴게요. 코스닥 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갈게요. 코스닥은 오늘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5,300원 라인, 한 일주일, 2주 가까이 지켰던 5,300원 라인이 오늘 이 장대 음봉으로 붕괴가 됐기 때문에 거래량도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코스닥 쪽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기술적으로요. 그래서 굳이 더 목표치를 찾는다면은 솔직히 밑에 3,175원 이 정도 대의 지지선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그 자리는 어디냐면 여기 우리가 맨 처음에 코스닥 인버스를 매집하기 시작했던 그 가격대가 일주일 정도 버텼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도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닥 쪽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버스는 거기까지 열렸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주식시장은 이래요. 네, 주식시장은 보시다시피 한국장만 보면은 조금 더 오를 것처럼 만들어 놨고요. 삼성전자를 봐도 보시다시피 이제 5일선 밑으로 살짝 눌림 줬다가 한 번 더 올라가려고 하긴 하는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건 여기서 잘 보셔야 되겠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는 슈팅을 빡 주고 나서 여기서 한 2, 3거래일 지금 쉬었다가 한 번 더 슈팅을 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자리고요. 그러니까 이거 올라봐야 별 소용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5일선까지 눌림 주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번 더 튀어 오르려고 하긴 하는데, 튀어 오르면서 이번 여기 만들어 놓은 이 고점 있죠? 전고점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자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연 단위로 큰 그림을 보면 상승 N자로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치는 일단은 거의 다 달성을 해서 지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지가 올라봐야 조금 더 오를 어떤 그 틈이 남았습니다. 목표치가 남아봐야 조금 남았거나 아니면 이미 달성된 상태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 이 고점을 넘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부분 보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고점을 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는 당분간 일단 아래쪽으로 안 좋게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도 이렇게 지금까지 슈팅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부실하다고요. 공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전고점을 못 넘어간다면은 이걸 넘어서 안착하는 그림이 아니라면 일단 올라갔을 때는 매도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냐라는 판단 정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위치만 조금씩 다른 거지. 그 선물은 뭐 좀 강하니까 지금 이렇게 고점을 뭐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자는 좀 약하니까 이번에 고점을 못 넘기고 여기 어딘가에서 밀릴 가능성도 뭐 아무튼 봐야 되겠고, 그림은 비슷비슷하지만 둘 다 어쨌든 상황은 둘 다 삼성전자나 선물이나 둘 다 그렇게 상황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느낌 뭐 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선물 오버슈팅이라 말씀드리는 근거는 뭐 콜옵션의 변동성 이런 거 말씀드렸죠. 지수가 1cm 움직이는데 콜옵션이 2, 3cm씩 움직이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뭐 드렸었고, 이런 점들.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연 단위로 해서 큰 상승 N자가 거의 다 완성이 되었다. 지가 올라봐야 어디까지 오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이제 한번 드려봤고요. 이제 그런 부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인버스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인버스는 오늘 밤에 그냥 편안하게 해외장이 하락 마감해줘서 내일 아침에 인버스가 살아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만약에 미국장이나 해외장이 오늘 조금이라도 상승 마감해준다면은 한국장은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내일 한번 어떤 슈팅성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도 좀 열어는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약간 좀 중립적이긴 해요. 중립이라기보다는 오늘은 조금 더 상승이 우세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게 아무래도 환율입니다. 여러분들, 환율이 오늘 급등하긴 급등했거든요. 사실 또 다시 어떤 디커플링 이런 걸로 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는 또 다시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디커플링은 거의 끝나겠죠. 언젠가 이제 보니까 뭐 다시 어쨌든 이 두 개가 키 맞추기를 하든지 뭐 커플링이 되긴 되겠죠. 근데 아무튼 오늘 하루는 일단 디커플링이 된다, 그죠? 선물이 상승 마감했고 외국인이 뭐 1,000억 정도 샀지만은 오늘 환율은 상당히 급등했다. 왠진 모르겠습니다. 왠진 모르겠어요. 뭐 어떤 재료를 갖다 붙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와서 어떤 환율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뭐 달러 인덱스가 올라서 뭐 이렇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뭐 위안화가 어째서 이렇습니다 라는 설명밖에 못 드리지만, 아무튼간 일단은 뭐 이유는 두 문제 치고 일단 올랐어. 그래서 지금 자리 같은 경우도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목표치 같은 거는 거의 다 찼다고 생각되고요. 얘도 제가 삼성전자 봤던 것처럼 비스무리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결과적으로 3월 달에 1200, 이건 선물입니다. 원달러 선물. 1299.4원이라는 고점을 찍고 나서 1차로 하락이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1189원인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고 나서 지금 반등을 얼마나 줬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준. 반등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줬어요. 그죠? 요만큼 반등을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또 이제 이만큼 빠지는 건데,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폭을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딱 갖다 대보면은 대략적으로 목표치는 얼추 다 충족이 되긴 됐습니다. 목표치는 얼추 다 충족이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한 번 정도 또 단기 너무 지나치게 언더이기도 하고 너무 지나치게 언더슈팅을 주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어쨌든 환율은 이제 더 이상 빠져봐야, 뭐 하루 이틀 더 빠진다고 해봐야 더 이상 이 강세로 진행되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 뭐 보시다시피 목표치도 어느 정도 충족이 돼 보이고, 그래서 잘 보셔야 된다. 뭐 주식 같은 경우나 뭐 오늘 이렇게 주식 시장만 놓고 보면 내일 하루 더 오르고 삼성전자도 내일 하루 더 오르고 이런 상승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긴 하지만, 환율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라는 걸 봐야 됩니다. 목표치 어느 정도 다 충족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장대 양봉이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요, 이거 말씀드려 놓을게요. 원달러 환율 선물 기준으로 중요한 자리는 여기입니다. 1115.5원. 선이 정확하게 5원에 안 꺼져서 그런데 하여튼 1115.5원입니다.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은 위쪽으로 좀 많이 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실 분들은 이제 이 밑에 내려왔을 때는 이제 천천히 매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천천히 매집. 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국 원달러 환율을 쭉 보면은 보통 반등에 한 2주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2주가 걸릴지 어쩔지 잘 몰라요. 이번에는 예전과 다르게 여기 환율 이 주봉인데요. 주봉 보시면 사실 지난 10년간, 지난 10년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거의 지난 20년 가까이 한국 원달러 환율의 역사를 보면은 이 슈팅의 정도가
이번만큼 이렇게 강력했던 때가 잘 없습니다. 거의 이번이 유일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강해요. 한 20년 역사적으로 한국 역사 20년, 30년 내에서 가장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등에 보통 통상적으로 한 2주, 3주 정도의 저점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나서 원화가 약세로 전환이 되긴 됐었는데 조금 더 빨리 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번에는 유달리 이 슈팅이 강했기 때문에 반등도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겠구나 가능성 정도는 열어놓으시고 아무튼 환율 쪽의 반등을 좀 유심히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환율이 본격적으로 슈팅까지 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은 목표치가 상당히 많이 열려버리게 돼서 더군다나 지금 어떤 하락에 대한 목표치나 이런 것도 일정 부분 좀 채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더 이상 이제 주식 상승 보시는 분들은 조금 좀 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장, 미국장 봅시다. 미국장. 자, 미국장은 오늘 일단은 이제 어떤 사이클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뭐 어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려서 말씀드렸는데 S&P, 나스닥 둘 다 살펴보시면 그래요. 제가 요 자리에서 나스닥 시장을 제가 10월 13일이었나 10월 14일이었나 제가 나스닥 시장하고 뭐 미국 지수를 이 자리에서 인버스 한번 사봐야 된다라고 이 자리에서 사인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하여튼 뭐 28거래일 이런 식으로 어떤 거래일자가 채워졌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 일목균형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일목균형표라든가 어떤 이런 좀 전통적인 그런 주식 분석 방법에 따르면 이 28거래일이라는 숫자가 뭐 어떤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번에도 28거래일째 어떤 리듬 어떤 한 마디들이 다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시장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S&P가 됐던 나스닥이 됐던 지금까지 28거래일 단위로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큰 흐름들이. 근데 참고로 오늘째가 다 일제히 28거래일째 되는 날입니다. S&P고 뭐 나스닥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향성은 사실 이미 이제 뭐 2, 3거래일 동안 이미 이전에 고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려오는 게 좀 정상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내려오는 게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 만약 또 올라온다면은 뭐 또다시 슈팅성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놔야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미 뭐 3거래일 동안 고점 확인하고 어제 많이 밀려줬기 때문에 좀 내려오는 모습이 정상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방금 전에 28거래일 이런 얘기 드렸는데 그러니까 미국장은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9월 초까지 8월 말 9월 초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쏴놓고요. 박스권 안에 놀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박스권 안에서 28거래일 동안 항상 요로 했다고요. 이렇게 V자 한번 만들어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8거래일 나왔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만들어놔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28거래일 나왔습니다. 둘 다 28거래일씩 나왔는데 오늘이 딱 28거래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죠. 오늘 28거래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번 남은 28거래일 동안에도 과연 뭐 아무튼 어떤 모습이 진행될지 모르겠지만은 잘 보셔야 된다 이거죠. 일단 뭐 28거래일 리듬으로 이렇게 V자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박스권을 갖고 놀았는데 과연 이번에도 뭐 이런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이런 여부는 보시고요. 28거래일이란 어떤 뭐 관점을 하나 드렸고 그럼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아침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지금 전 세계 지수들이 다 이렇다. 1차로 이렇게 상승 N자 이야기하는 건데 1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놓고 살짝 조정 주고 2차로 지금 올라가다가 여기서 지금 전고점 못 넘고 다 지금 밀리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다 지금 밀리고 있는 그림인데 지금 전고점을 많이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좀 과잉해서 그린 거고 조금 뭐 정상적으로 그려보자면은 뭐 이렇게 조정받고 지금 거의 다 뭐 요쯤에서 지금 밀리는 거예요. 그죠? 요쯤에서 상승 일자 다 채워놓고 밀리는 겁니다. 요쯤에서 이렇게 지금 그래서 어젯밤까지 해서 3거래일자 확인하고 밀린 게 지금 오늘까지의 그림인데요. 여기서 밀렸다는 얘기는 일단은 여기 상승 N자로 갈 뻔했잖아요. 이번에 상승 N자로 나왔더니 조정의 저점 이 자리는 일단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논리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고 조정 요만큼 나왔는데 이번에 올라갈 때 못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나왔던 힘이 대부분 사라져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도 못 넘었기 때문에, 여기 나온 이 고점을 못 넘고 아래쪽으로 밀렸기 때문에 아, 힘이 약하구나, 그렇다면 다음번에 여기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성은 아, 여기 정도까지 일단 밀릴 수 있겠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놓고 일단은 들이대 보시고, 이게 일단 논리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붕괴가 되면은, 이게 붕괴가 되면 이제 다시 상승행자의 시작점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치 여기까지 일단 열린다고 보셔야 되겠죠. 이 정도 시나리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못 지키면 다시 그 시작했던 그 자리까지 내려올 수가 있다. 이거를 이제 코스피로 환산을 하면 이 자리가 303이었던 거고, 지금 코스피로 환산을 하면 이 자리가 325인 겁니다. 아시겠죠? S&P, 나스닥은 각각 숫자가 조금씩 다른데, S&P는 숫자가 어디냐면 요날 저점이니까 이 자리가 3506. 예. 이 자리가 S&P는 3506이고요. 네, 이 자리가 S&P는 3506이고, 그리고 이 자리가 나스닥은 1500입니다. 1500. 네. 뭐 여러분들이 이런 숫자 뭐 기억해 놓으실 거 없이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어려운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이런 숫자들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붕괴가 된다면은 이 시작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시작점은 어딜까? 시작점은 S&P 시작점이 사실상 여기 어디죠? 3200대. 나스닥은 여기 11,000대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한국장은 오를 것처럼 해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어떤 28거래일이라는 어떤 이런 사이클들을 채우고 있고, 어제까지 해서 3거래일 동안 일단 고점을 못 넘었기 때문에 일단 하방 쪽으로 쳐다보고, 안 되면 도망가시더라도 일단 하방 쪽으로 쳐다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놓고, 유가도 한 번씩 잘 보세요. 또 유가도 보시다시피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보니까. 강아지 덥나봐요. 내려가고 싶대요. 내려놓고. 네, 그래서 한번 유가하고 변동성 지수하고 달러 이렇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주식 얘기했으니까 저기 변동성 지수 먼저 보고 다른 걸로 넘어갑시다. 변동성 지수.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 지수 저점 확인하는 과정 더 거쳐야 됩니다. 그죠? 변동성 지수인데요. 어제는 아래꼬리 달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나오면 별로 안 좋죠. 결과적으로 다시 22대에 어제 만들어 놓은 아래꼬리 부분에 지지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나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렸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계속 이 20일, 22를 지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계속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 80까지 찍고 내려왔는데, 정상적인 시장은 여기란 말이죠. 정상적인 시장은 10대인데 지금 20대에서 계속 버티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시장이 비정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고요. 하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만하고, 나스닥 변동성은 어떤가? 나스닥 변동성도 보시다시피 어떤 박스권 하단 부분 계속 와 있죠. 이것도 잘하면 산바닥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28거래일까지 끝나서 만약에 여기서 변동성 지수 슬슬 빠지면서 변동성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결과적으로 또 이런 박스권 안에서 계속 놀게 될 겁니다. 제 생각에 이 밑으로 떨어지긴 쉽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시장이 좀 미쳐있기 때문에 백신 개발한다고 그럼 들썩들썩거리고, 트럼프가 뭐라면 들썩들썩거리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튼 변동성이 밑으로 꺼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달러 인덱스. 자, 달러도 말씀드렸죠. 어제까지가 하락하는 게 정상적인 날이었어요. 그 대략적으로 한 5, 6거래일 정도 빠지고, 이번에도 5, 6거래일 정도 빠지고, 이런 모습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에 대한 어떤 하락 일자에 대한 목표치는 충족이 된 상태고, 말씀드렸다시피 얘도 이렇게 하락 N자로 위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여기서 꾸역꾸역 버텨냈잖아요. 그죠? 버텨냈으면 오늘 밤부터 이렇게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요. 지금 현재 아무튼 갭상승을 해서 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은 상승해야 할 자리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얘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보시고, 또 그리고 방금 제가 그림판에서 상승 N자 얘기하면서 그렸던 그 그림 있죠? 그 그림에 똑같이 대입해 보시면 이런 그림이 될 거예요. 얘는 뭐예요? 얘는 이렇게 하락 N자로 빠졌잖아요.
하락 N자로 빠지지 못하고 여기서 쌍바닥 만들면서 지금 튀어오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됐다면은, 만약에 얘가 이번에 오른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목표치가 뭐 93대까지는 일단 오를 수가 있겠구나. 만약에 얘가 오늘 밤부터 오른다고 한다면은 93까지는 열려 있겠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보시다시피 하락 N자로 완성을 못하고 여기서 반등 나왔기 때문에 이 30 멋대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일단 보고 접근하는 게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워도 괜찮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돌파 한 짝 하면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다시 시작했던 자리까지 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 촘촘하게 엮여있는 저항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예전에 박스로 만들어놨던 자리가 이 정도였습니다. 어떤 뭐 92.7 또 그리고 93.85 뭐 이 정도 자리였는데, 이렇게 박스권 안으로 다시 기어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여부도 지지화정 잘 보시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유로와 똑같죠. 뭐 유로와 다중천장형에서 밀려야 될 자리 밀리고 있고, 얘도 상승 목표치 다 끝났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니까 뭐 하락하고 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 가격을 보고 뭐 어떻다 저렇다 드릴 만한 뭐 지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11시 반에 개장이니까. 유가도 지금 똑같은 그림이죠. 유가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일단 유가 상승 N자 만들어 놓고 일단 미국장이 안 빠지고 있으니까 좀 버티는데, 중요한 건 여기 못 넘어가면 결국 황이다. 예. 43.5 정도 자리 여기 못 넘어가면은 결과적으로 이것도 희망 없습니다. 예, 희망 없어요. 얘가 43.5 이 자리를 결과적으로 돌파한 착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슈팅을 한번 주고, 주식시장 꺾이더라도 얘는 더 슈팅을 주고 날아갈지, 아니면은 다시 그냥 여기서 다 같이 주식하고 꺾일지, 이런 여부 한번 보자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원래 원자재들은 주식시장이 꺾이고 나서도 더 오르다가 박살 나면서 금융위기가 시작됐던 게 2007년, 2008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거를 판단하는 여부가 오버슈팅으로 갈 거냐, 여기서 꺾일 거냐 여부가 43.5를 넘느냐 못 넘느냐 결과적으로 그거였고, 근데 일단 지금 상황은 별로 좋지는 않죠. 43.5 정도 이 근처에도 못 가고 지금 43 자리에서 벌써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유가의 미래도 솔직히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 이 모든 이평선들이 보면 241선까지 지금 다 수렴이 돼 있고, 이번에 수렴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보시다시피 이 주가가 요 모든 이평선들을 이렇게 위쪽으로 깔고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요만큼이 아직 페이크일지 어쩔지는 알 수 없다라는 점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후 꺾여 버려 갖고 이평선들이 다시 아래쪽으로 쫙 펼쳐질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놔야 된다. 근데 이거 만약 오늘 이렇게 음봉 나와버리면 그림은 또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어제 이렇게 상승 마감 해놨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빨리 상승세를 보여줘야 유가가 오르는 게 좋을 건데, 지금 여기서 음봉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이것도 2주 가까이 41.5를 못 넘어가는 거라는 얘기죠. 2주 가까이 41.5를 못 넘어가면 여기는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고 싶으면 오늘 밤에 빨리빨리 상승해 주는 것도 좋겠죠, 이게. 근데 오늘 밤에 이렇게 뭐 음봉 마감하고 하락 마감하면 별로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뭐 이 정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유로운 마음으로 좀 천천히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음봉 하나 나왔다고, 양봉 하나 나왔다고 너무 흥분들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시장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할게요.